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빠지면서 2213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거의 2% 가깝게 빠졌습니다. 753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2200선 턱걸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11포인트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2% 가깝게 빠지는데요. 어제 3% 넘게 빠졌습니다. 이 갤럭시 폴더와 관련해서 화면 결함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 측은 보호막을 떼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관련해서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는 투트랙 전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빅2의 경쟁력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더욱더 강화하는 한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시스템 반도체 사업 육성에는 본격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권사와 시장에서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8만 원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좀 빠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36,500원대 바라봅니다. 네, 어제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냈던 종목 바로 현대차입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어제 저녁에 1분기 중국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18% 정도 감소했다는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10년 내 최저치고요. LG화학은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36만 9천 원 선 바라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어제 2%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램시마 SC 생산 개시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 이어집니다. 오늘 0.7%의 상승세 예상되고요. 20만 5천 원 선 바라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0.5%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6만 2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 코가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27만 3,500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9위권의 현대모비스 여전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는데요. 오늘 2% 넘게 빠집니다. 22만 7,500원 선 바라보고요. LG 생활건강 어제 1% 넘게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0.7%의 하락세 예상되면서 140만 원대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증권사들은 이 LG 생활건강이 중국의 럭셔리 브랜드 매출 기대가 높다며 목표가를 오히려 높여 잡았습니다. 28% 정도 높여 잡은 상황이고요. 또 경쟁사인 이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브랜드인 상표 설화가 이 중국 매출 업체인 화윤설화의 상표권을 박탈당한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LG 생활건강이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시장의 분석 나오고 있고요. 오늘 0.7% 하락세 예상됩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한지주 오늘 1% 넘게 빠지고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0.4%의 하락세, 그리고 SK텔레콤은 0.4%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는 네이버만이 빨간불 켜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1만 9천 원 선 바라봅니다. 증권사들은 네이버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지만 마케팅비 증가 우려는 여전하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KB금융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4만 5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이 어제 거의 2% 가깝게 하락을 했었죠.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754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전날 뉴욕 증시에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일제 급락하면서 어제 바이오 종목들 좀 눌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2%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1% 가깝게 추가 하락합니다. 68,800원대 바라보고요. 반면에 CJ ENM은 오늘 1% 넘는 강세 예상됩니다. 222,300원 선 바라보고요. 신라젠 어제 3% 가깝게 빠졌습니다. 오늘 0.3%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도 어제 3%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그래도 26만 원 선까지는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케미컬이 어제 급락했습니다. 6%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 포스코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틀 사이에 공매도가 70만 주 넘게 쏟아졌습니다. 평상시에 10배 가까운 수치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어제 2%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3%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4%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요. 펄어비스가 어제 3% 가깝게 하락했는데 오늘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어제 3%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0.36%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요. 56,000원대 턱걸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수초과 공약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태형건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기관들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었는데요. 태형그룹 건설업체이고 토목과 환경 플랜트 그리고 건축과 주택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건축과 개발 사업 중심으로 신규 수주를 크게 확대해 왔고 2016년 분양 물량도 약 8,100세대를 기록하면서 매출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 작년 하반기에 들면서 매출 성장률이 다소 감소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역량 발휘는 지속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분양 계획이 다시 4,300세대로 늘어나고 있고 부대 이전 사업이나 김포 개발 사업 등 향후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2017년 이후 환경 부분의 매출과 수익성도 동시에 개선되면서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동사의 환경 사업은 TSK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폐기물 매립과 하수 처리를 위한 환경 기초 시설을 관리 운영하거나 설계 시공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TSK 코퍼레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M&A 등이 추진되면서 향후의 해외 시장 진출과 국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은 최근에 국내 주가 수준에서도 관련주들이 주가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폐기물 관련된 환경 부분의 이익 기여도 증가가 태형건설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8년 실적 기준 PER 밸류에이션은 4.5배 그리고 PBR은 0.8배 수준이고요. 최근 SOC 사업 활성화에 따른 수혜 가능성과 올해 분양 계획 증가 그리고 보유 토지와 관련된 개발 이슈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환경 사업에서의 긍정적 변화들을 감지한다면 낮은 밸류에이션이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부터 12,500원까지의 눌림목 매수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4월 12일에 추천해 주셨던 이노와이어리스가 4.19% 그리고 4월 8일에 주셨던 롯데정보통신은 7.11%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4월 5일에 주셨던 HFR은 10.74% 그리고 4월 5일에 주셨던 에어부산은요. 약 2주 만에 목표가를 터치하고 69% 넘는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16일에 주셨던 오디텍은 2%, 그리고 4월 5일에 주셨던 세화 PNC는 3.57%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네, 최동 기준무의 수익률 탑5입니다. 일단 세 가지 종목이 모두 목표가를 터치했는데요. 5위에는 화성 엔터프라이즈 올라와 있고요. 2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와 4위는 모두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4위에는 파트론 올라와 있고요. 3월 11일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수익률 27.44%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두올 올라와 있는데요. 2월 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이 29%가 넘었습니다. 2위에는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33%가 넘었고요. 1위에는 에어부산 올라와 있습니다. 69%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요. 최낙철 팀장의 코엔텍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51%가 넘었고요. 7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MI텍 올라와 있습니다. 3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5%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55.39%가 넘었고요. 5위에는 이정훈 본부장의 FNF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2달 만에 수익률이 60%에 가깝고요. 4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하츠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59%가 넘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이 순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3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뉴트리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63%가 넘으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2위에는 최동기 전무의 에어부산 올라와 있는데요. 4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주 만에 69%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뉴지랩이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약 2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75%입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무님께서 4월 5일에 에어부산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2주 만에 거의 70% 가깝게 내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로 주신 6,000원도 넘어섰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M&A 어떤 그런 테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어부산을 추천할 때는 이런 M&A 테마가 형성될 줄은 몰랐고 일단은 회사의 어떤 내재 가치나 이쪽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보면은 우리 LCC 항공사들이 요새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사실 좀 어려운 환경인데 그중에서도 올해 제가 느끼는 건 아마 분명히 여객 점유율이 좀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제가 추천했는데 에어부산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지만 올해부터는 제가 실적이 개선된다. 왜냐? 지금 이제 비행기도 한 4대 정도 도입이 예상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인천이라는 김포공항이 거의 슬롯이 없어요. 그래서 그 증편을 하더라도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방 우리 공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지금 회선이 많은 게 에어부산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부산이 지금 약 운항 노선이 총 133개 중에 이제 51개 노선을 운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선의 경우에도 지금 인천하고 김포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뭡니까 부산 공항이 유력하기 때문에 에어부산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M&A 테마가 붙었는데 지금 뭐 통매각을 하면은 에어부산이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에어부산 자체는 그 아시아나항공 그룹 중에서는 실적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매각이 되든 만약에 분할 매각이 되든 일단은 에어부산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사실 우리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테마는 M&A 테마거든요. M&A 테마 한번 붙으면 뭐 기본적으로 2배, 3배 이상은 항상 오르는 거의 과거의 어떤 주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에어부산이 최근에 이제 단기 가열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떤 그 30분마다 거래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요새 항공주들로 이 거래 대금이 이제 집중이 됐는데 사실 보면 지금 이런 어떤 세력이나 보면은 빠져나간 거래량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대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차피 빠져나가려면 한 번에 일단은 슈팅이라든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은 제가 매수가 대비 한 100%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보면 한 9,100원 정도, 한 9,140원이 100%인데 일단은 목표가를 100%로 보고서 일단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부산 관련해서 매각 이슈 좀 짚어주셨는데 네. 관련된 수혜주들도 계속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떤 네. 종목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인수하는 주체가 어디냐 그래서 지금 SK그룹하고 이제 하나그룹이 지금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느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주들이 올랐으면 되는데 우선주들이 올랐거든요. 근데 우선주들이 이제 날뛰는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뭐 증시 경험도 있겠지만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죠. 지금 우선주 같은 게 저는 이제 뭐 보통주에 비해서 너무 이제 괴리도가 높기 때문에 좀 우선주는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뭐 그쪽으로 매기가 몰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선주가 어떤 꺾여야지만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재성 팀장님께서 4월 5일에 추천해주신 세화 PNC가 3.5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화 PNC는 그때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세화 PNC는 이제 4월 15일 날 월요일 날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하였고 현재 이제 거래량 없는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이제 N자형 패턴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조정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한 번 더 N자형을 그리면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4,000원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 19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각종 지표 호조와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낙폭이 컸던 우리 증시의 반등 기대감도 다시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의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멈추는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반등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각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떨지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삼성전자 0.6%대 상승세 45,900원 선까지 바짝 다가섰고요. SK하이닉스는 1% 이상 상승하면서 8만 원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현대차 오늘 예상과는 다르게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요. 13만 4,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LG화학은 오늘 강보합권 37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LG 생활건강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흐름 좋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0.7%의 상승세 20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5%의 상승세 나옵니다. 36만 2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는 보합권에서 그리고 현대모비스 여전히 9위권 지켜냅니다. 오늘 0.2% 보합권 2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상과는 다르게 이 LG 생활건강 그래도 140만 원대 유지하면서 흘러갑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자,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약 1분 만에 10포인트 올려내면서 2223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0.5%의 상승세 757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좋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NM, 포스코케미컬이 잘 갑니다. 그리고 신라제는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요. 어제 급락세 나왔던 포스코케미컬은 0.86% 상승하면서 58,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모두 상승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닥이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상승 출발하는 셈인데요. 메디톡스는 0.69%의 상승세, 현재 60만 원대 다시 회복을 했고요. HLB도 0.6% 상승세, 8만 3천 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제약 오늘 잘 갑니다. 1%대 현재 강세 나타내고 5만 7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거래됩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동기 전무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슈프겐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2009년 2월에 설립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구의 액세서리. 보시면 우리 슈픽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스마트폰 우리 보시면 이제 보호 케이스가 일단 슈픽겐 코리아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보호 필름 및 그다음에 이제 보호 케이스가 스마트폰의 판매량과 실적이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갤럭시가 이제 신제품이 발표되면서 아마 매출에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 생각이 되면서 제가 종목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에 보면은 이런 재무지표를 보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2개월 선행포가 9.08, PBR은 작소 높지만 1.73,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13.5%, 유보율이 무려 8,500%.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내용이 재무지표가 좋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면에 있어서는 작년에도 약간 좀 부진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한 30.9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약 20% 증가한 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제 5G 폴더폰 스마트폰 출시로 케이스가 분명히 교체되는 이러한 수요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을 되는데요. 5G 폴더폰 등 신기술 기반 스마트폰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동사의 스마트폰 케이스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 3월, 지난 3월에 자사 히트브레인드, 터프아머, 울트라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썬핏 등 3종의 폴더블 전용 케이스 시제품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 폴더블 기기 출시에 맞춰서 북미 및 유럽 지역에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폴더블 전용 케이스 출시로 제품 라인업 확대 및 제품 믹스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회사는 이제 북미 또 유럽을 떠나서 일단 아시아 시장에도 공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중국 및 일본, 그 다음에 6월에는 아마존, 인도 아마존에 일단은 직접 진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웨이의 P30 케이스 예약 판매량이 약 전작 대비 100%, 10배 정도 증가한 20만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포라든가 비보 이런 회사에 대해서도 케이스를 일단은 납품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회사는 이제 아마존에 진출하면서 성공한 기업인데 이제는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아마존에 디벨로퍼, 세이버로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러한 어떤 장기간 체득한 노하우를 이제 아마존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서 지금 컨설팅뿐만 아니라 통관, 패키징까지 일단은 일간 토탈 서비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사내 벤처로 시작했던 화장품 사업이 이제 슈피겐 BS인데요. 그 다음에 유기농 화장품 전문회사 라엘 등이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어떤 벤치마크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이 지금 계속 이 회사를 노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슈티겐 뷰티는 글래머 브랜드로 미국에 진출함으로써 시트 마스크 부분에 일단은 판매량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엘에 생리대는 유기농 생리대 중에서 1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올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달 연간 매출 약 100억 원 수준을 일단 이미 상회를 하고 있는 굉장히 좀 판매량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좋은 회사가 최근에 이제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하는 원인은 뭐냐면 대주주 지분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매각을 했는데 이거는 대주주가 팔고 싶어서 팔는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세제 그게 이제 송환세인데 만약 지분율이 50%가 넘는데 그거를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본점의 이익금을 송금할 경우에는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40% 초과분을 일단은 매각에 나섰는데 사실 보면 이런 대량 블록들이 할 경우에는 시장에 팔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이 좀 있는 기관 투자가라든가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매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미 소문이 나니까 결국은 이런 블락들이 할 경우에 조건은 뭐냐면은 전일 종가 대비 몇 프로 할인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싸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미리 주가를 공매도를 통해서라든가 미리 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블락대란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16일 종가 75,200원에서 어떻게 됐어요? 15%를 하냐, 15%. 그러니까 거의 반 하한가 정도로 세일을 하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찬스죠. 그래서 그렇게 싸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63,920원에 블락들을 했습니다. 그럼 이 회사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보시면 86,000원까지도 4월째 같은 주가가 갑자기 7만 원이 깨지다 보니까는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은 아마 좀 화가 날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불만도 있겠지만 이제는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그 이베스트라든가 이제 증권사의 어떤 어네스트 보면은 이 회사 가치를 얼마를 보이냐면요. 최소한 10만 5천 원을 보고 있거든요. 주가가 지금 얼마냐면은 7만 원, 오늘 좀 올라서 7만 원대인데 그런 이런 주식이 단기간에 그런 어떤 이슈로 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원위치를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천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8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함으로써 일단은 추이를 보다가 일단 8만 원을 돌파하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목표가를 조정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제약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새 보면은 이런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데 아마 바이오주들도 조만간에 언젠가는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아마 이쪽의 종목들 워낙 지금 보면은 바이오주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공개한 작년에 공개한 하나제약을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제약 보시면 이 회사는 이제 독과점 업체인데요. 이 기업을 보시면은 전문 의약품 생산 주로 이제 마취제라든가 어떻습니까? 그 통증을 완화하는 이제 마약성 이런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원외 처방에 우리 제약사의 어떤 순위를 매길 때는 원외 처방의 기준으로 이제 하는데 아마 2015년에는 740억으로서 37위, 2016년에는 903억 원으로서 36위, 2017년에는 1070억으로서 33위를 기록하는 꾸준하게 그런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또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수준의 제네릭 의약품이 무려 26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일에 상장이 됐죠. 이 회사의 어떤 그 재무 비율을 보시면은 12개월 선행표는 13.79, PBR이 2.07, 부채 비율이 18%, 유보율이 또 2,446%로 일단은 재무지표 중에서도 물론 내용이 좋지만 다른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에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336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고요. 매출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가량 증가한 1,528억인데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장사를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은 12.4% 증가한 1,717억, 영업이익은 13.2% 증가한 38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보면 이제 마취제와 마약성 진통제 특화된 제약사가 되는데요. 매출의 약 22%가 마취제,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펜타닐주, 이제 마약성 진통제와 세퍼프란, 흡입 맥취제의 동일 성분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기 용약과 소화기 용약과 각각 매출액의 29%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 제품 자체가 연평균 성장률이 13.3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을 이제 볼 때는 일단은 뭡니까? 성형수술과 요새 보면 이제 내시경 검사가 굉장히 늘었죠. 그래서 그런 증가로 마취제의 수요가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 및 통증 질환의 발병률 상승으로 인해서 이러한 또 제품 역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런 마취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나 허가를 안 하죠. 그래서 어떤 그 성분별로 우리나라 제약사 5개, 해외 수입 회사 5개 가지고 10개 회사를 상대로 경쟁하기 때문에 어떤 그 독점은 아니지만 독과점 시장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신규 업체들이 결국에는 진입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이 중에서도 10개 업체 중에서도 하나제약을 비롯한 빅3가 일단은 주요 시장의 어떤 빅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격에 있어서도 어떤 경쟁력이 있고요. 또 하나 보면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러한 어떤 독과점 제품에 의해서 22.9%, 작년에는 20%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이러한 매출의 규모와 일단 제약사 이렇게 수준을 봤을 때는 가장 높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약품의 장점 같은 레미다졸람,
사실 제가 이제 추천 4위로 한 거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의 제품보다도 장점만을 가지고서 지금 임상시험이 끝나고 이제 보고서도 받아서 올 하반기에 아마 국내 허가를 받고 내년부터는 판매가 될 예정인데 이 제품은 뭐냐? 우리 보시면 이제 마취제 보면은 프로포털을 많이 쓰는데 프로포털은 어때요? 진정 효과가 탁월하고 마취 종료 후에 신속한 회복이 가능하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호흡 억제 및 심장이 정지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졸람은 프로포털 대비 실명 관계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으며 그 다음에 경쟁력 있지만 회복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이 지금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약점과 강점, 단점이 다 있는데 이번에 이 회사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이제 독일에서 수입을 한 제품인데 레미마졸람이라는 이런 제품입니다. 레미마졸람은 뭡니까? 진정 효과도 높고 회복 속도가 빠르며 순환기 및 호흡기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고 호흡 억제 등 부작용 발생 시에 역전제인 플루마진을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연내에 일단 허가 신청, 그다음에 2020년 말 국내 출시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 봐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제품을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더니 당연히 이 제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왜? 기존의 두 가지 제품 중에 장점만을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이 효과가 굉장히 팩트가 있을 것이다. 임팩에서 그런 제가 의사들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이 종목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회사는 결국에는 이제 두 자릿수 성장률이 뭐 기존 제품이 되는데 이러한 신제품을 해서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사실 이 회사도 이제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작년 8월인가요? 작년 10월에 이제 상장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최고가가 약 35,000원 수준인데 지금 주가가 26,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공모주들이 패턴을 보시면 상장 당시에 공모가를 오버슈팅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제약도 제가 정고점도 돌파하고 예상이 되면서 또한 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또 테마로 형성됐을 때 어떤 슈팅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크라운 해터홀딩스인데 사실 지주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제가 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뭐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이 회사는 결국 제가 단순히 너무나 주가가 빠졌다. 이 회사가 과거에 보면은 인적 분할돼가지고 45,000원 같은 주가가 9,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항상 밑으로 빠져야만 했지 오른 적이 없는데 아마 지금 보면 최근에 9,000원을 바닥을 해가지고 12,000원대까지 왔는데 이 회사는 실적도 나쁜 것도 없고 무리하지는 뭐 자회사들도 뭐 국화, 뭐 샌드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45,000원부터 9,000원 갈 때까지 뭐 주가가 뭐 오른 적이 없어요. 거의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거의 바닥권 번호에서 12,000원대 있는데 아마 이런 종목을 아마 우리가 뭐 언제는 모르지만 분명히 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크라운 해톨딩스는 어떤 뭐 내자가 치는 걸 떠나서 너무나 많이 빠져 있고 이런 종목을 우리 투자자들이 보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제가 세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피겐코리아, 하나제약, 그리고 크라운 혜태홀딩스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KLNet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이제 블록체인 기술 관련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S10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이 갤럭시 S10에 이제 그 가상화폐 지갑인 이제 블록체인 스토어가 이제 탑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KLNet이 이제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된 상태입니다. KLNet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S와 이제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하고 있고 이제 해운 물류 블록체인 적용 시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탑재 소식을 통해서 이제 삼성과의 이제 블록체인 협업이라는 이슈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최근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획기적인 이제 업황 전환이 이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KLNet의 이제 블록체인 성장 전망성이 이제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이제 영업이익과 이제 당기 순이익이 모두 흑자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자산이 420억, 이제 부채가 66억 정도 있기 때문에 재산 상태, 재무적인 상태도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25% 정도 가지고 있고요. 자사주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5%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688억 정도고요. 유통 주식수가 이제 1,600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좀 가벼운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9일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크게 달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가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박스권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 저항 매물 돌파 시에 강력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과 기관의 수급 자체가 이제 골드 크로스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최근 기관의 매수 수급세가 붙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 3,250원 전후로 보시면 되고 손절가 2,600원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렛지노믹스입니다. 이 렛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삼성의 이제 미래 기술 육성, 암 치료기 공동 개발이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렛지노믹스는 이제 그 삼성 서울병원이랑 이제 공동으로 이제 유전자 암 치료 진단 검사 제품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캔서 스캔이라는 건데 이 해당 검사 기기는 이제 차세대 유전자 이제 염기 서열 분석 기술로 이제 암과 관련된 변이 유전자를 이제 확인하는 이제 의료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이제 그 미래 기술 육성이라는 관련 이슈가 이제 뉴스로 나올 때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회사 자체를 봤을 때 이 렛지노믹스는 이제 2002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2년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2014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였고요. 이제 체외 진단 서비스 및 체외 진단 제품의 개발 및 공급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DNA 칩이나 이제 뭐 바이오 센서 등 이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렛지노믹스는 이제 해외 시장 쪽,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 중국 이제 이런 쪽으로도 이제 진단 시장 진출 및 이제 매출 증대를 위한 전망이 이제 밝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케어 링크라고 이제 국내 쪽에 이제 건강 검진 센터 이제 판매 패널로 보유하고 있는 케어 링크라고 있는데 이 케어 링크와의 협약을 통해서 이제 개인 유전자 검사 부분의 매출도 이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672억 원, 유통 주식수가 이제 750만 주 정도입니다.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이제 16.28%, 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의 규모가 크지 않고 그리고 이제 3년 연속 적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눌림목 조정을 줄 때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다중바닥 패턴을 보이면서 이제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는 아직도 이제 바닥권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8,500원 전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6,850원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종가 기준 이탈 시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삼보모터스입니다. 이 삼보모터스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의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가 이제 그 중국의 바이두사라고 있죠. 이 바이두사의 이제 무인 택시 생산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이 바이두가 중국에서 올해 하반기에 시행을 하는 이제 자율주행 무인 택시 시범 운영 사업에 대한 준비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현대차랑 기아차가 이 바이두사랑 자율주행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아폴로 프로젝트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아폴로 프로젝트는 이제 중국 최대 IT 기업 바이두가 이제 주도하는 중국 최대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보 모터스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삼보 모터스는 자회사 이제 프라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라코가 이제 현대차와 이제 기아차 차종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제 핵심 부품이죠.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커버라고 불립니다. 이게 이제 SCC라고도 하는데, 이 SCC를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라코는 이제 국내 유일의 SCC 생산 업체로서 2013년도에 삼보 모터스로 이제 편입된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연료 전지용 분리판 이제 관련 국내 특허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수소차 관련 핵심 기술력으로도 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소차와 자율주행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193억 원, 유통주식수가 지금 이제 930만 주 정도 되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37.15%입니다. 자사주 같은 경우는 뭐 많지는 않지만 약 4%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2015년부터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모두 흑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작년 10월 30일에 이제 5,580원을 찍고 바닥을 찍고 지금 다중바닥 패턴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다가 이제 3월에 신외부 감사 도입법으로 시장 하락이 있었죠. 그 시장 하락 영향을 받고 현재는 이제 횡보종에 있는 주식입니다. 때문에 이제 관련된 이슈가 나올 시에 충분한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8,300원 전후, 손절가 6,800원, 종가 기준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대우 A. 7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5년 전에 불거졌던 분식회가 관련돼서 우려를 해소한 덕분인데요. 최동희 전무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은 작년 9월인가요? 일단 그때 이제 분식회계로 인해 가지고 거래 정지가 됐는데, 사실 이제 이 회사는 우리 대북주, 남부 경업주에서 대장주였죠. 대우에일이 대장주였는데, 사실 거래 정지 되기 전까지 거래량이 뭐 거의 1억 주까지 된 이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때 가격 자체가 약 한 6,900원, 거의 7,000원 가까이 육박을 했던 주식인데, 지금 이제 거래 재개가 돼가지고 오늘 보면은 뭐 그동안에 이제 못 팔은 사람들이 다 팔 거예요. 팔고 나가지고 이제 저가를 3,690원 찍었는데, 네. 최근에 오셨는데 그동안에 뭐 우리 대북 관련해서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 회사는 거래 정지로 해서 주가가 못 오른 면이 있지만, 또 최근에 이제 그런 주식들이 또 빠져가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 회사의 어떤 가치라든가 과거의 어떤 그런 주가라든가 거래나 봐서는 찍고 오늘을 제가 보기에는 저점을 찍고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아마 거래가 좀 많이 될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오늘 팔겠죠. 팔는데 네. 제가 이게 보면 결국에는 오랫동안 이제 6개월 동안 보면은 차트가 이제 결국에는 없어요. 일봉은 없고 이제 주봉으로 이제 보는데, 이 회사를 일목 차트를 볼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떤 그 저항선 지지선이 약 한 3,89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보도 나서 오늘 이제 계속 장중에 뭐
등락이 일어나면서 거래가 될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3,890원, 3,900원 정도만 유지를 한다면 아마 과거의 영화를 좀 누리지 않을까. 뭐 6,900원까지 올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정도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인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어벤져스 개봉과 함께 VR 콘텐츠, 통신사 유통 본격화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덱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SK텔레콤에 이제 VR 콘텐츠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5G가 이제 상용화되면은 이런 이제 VR 쪽이 이제 대중화가 조금 더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VR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로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이 4차 산업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율주행이나 이제 뭐 이런 VR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때문에 이제 시장의 재료로서는 이제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회사 기업을 보면은 2018년도에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된 기업입니다. 때문에 이제 재무 상태도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최대 주주 역시 이제 28%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덱스터의 기본 매출 구성을 보면은 이제 VFX 제작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85% 이상이기 때문에 VR 시장이 성장을 하면은 덱스트도 따라서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의 주가 또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6일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강력한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4월 16일에 고가 이제 9,070원 요 가격을 돌파 시에는 그 다음 저항 매물대가 이제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가 많아요. 때문에 요 가격을 돌파하면은 10,000원에서 1,5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4월 16일에 시가 7,620원 이탈 시에는 추가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요거 이탈 여부를 체크하시고 9,000원 돌파 시에는 1차 목표가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께서 코리아 오토글라스를 3월 22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한 달 만에 수익률이 17%가량 기록을 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해당 종목 추천 이후 제시한 목표가에 닿았고 저들 기준 최고 18,700원에 기록했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보유하는 관점을 유지할 겁니다. 이유는 기관의 매수 우위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이번 주 시장이 강하지 않은 약세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기준 최고가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보유하는 게 당연히 옳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장중 4월 16일이었죠. 장중 6.78%나 하락을 하였지만 당일 종가 기준 0.56%의 하락만이 나왔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조정이 해당 당일 장중에 나온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2차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에서 10% 정도 높은 19,5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해당 가격까지 터치할 경우 다시 한번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로 19,500원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K사인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암호화 솔루션 개발 기업 그리고 통신 보안 관련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관련 테마와 5G 보안 시스템 부문에서의 성장이 매우 기대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됨에 따라 우선은 실적 우려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매출액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이 전망되기에 기대감은 매우 크다고 보여지고요. 이틀 전 주가의 급등이 나왔죠. 이때는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기술 융합 촉진 지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 5,000원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흐름 분명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2월 26일의 고가, 예전 2월 26일의 고가인 1,82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해당 가격을 돌파하면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어제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1,82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2,465원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 1,715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49%의 상승세 2224선에서 움직입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223선에서 출발했다가 소폭 빠지는 듯 했지만요. 25선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스코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이 이끕니다. 기관은 3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LG화학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눈에 띄는데요. 3% 넘는 강세로 이 82,0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중국의 우시에서 확장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호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계속 상승세에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0.6%의 상승세 46,0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큰 폭의 상승세에 나왔는데요. 오늘 강보합권 134,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현재 2% 가깝게 상승하면서 207,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 SC 생산 개시로 수익성이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증권사들의 리포트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함께 탄력 받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367,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좀 빠집니다.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27만 원 선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여전히 9위권에서 지켜내고 있고요. 0.4%의 하락세. 그리고 LG 생활건강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3만 원 오른 143만 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잘 갑니다. 1%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요. 76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힘이 좋습니다. 758선에서 출발했다가 계속 올리면서 6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이끌고요. 개인과 기관 매도세 나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좋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가깝게 상승하는데요. 외국인이 4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7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고요. 신라젠도 오늘 0.4%의 상승세, 그래서 6만 3천 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고요. 바이로메드도 오늘 1%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다시 26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고 포스코케미칼도 강보합권 58,2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근 큰 폭으로 빠졌던 메디톡스가 다시 강세 나타냅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61만 원 선까지 다시 올랐는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받는 HLB는 오늘 1%대 강세 8만 3천 원대에서 거래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9만 3,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펄어비스 강보합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다시 회복했습니다. 1.6% 상승하면서 5만 7천 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0.19% 소폭 상승하면서 이제 1,136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B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화장품주 관련해서 CTK 코스메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늘은 뭐 제약, 바이오, 화장품주의 어떤 시세 흐름이 괜찮죠? 지금 보면은 뭐 IT나 어떤 제약, 바이오, 어떤 시속 게임을 하다시피 하면서 어떤 장이 흐름에 아주 뭐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사료 관련된 어떤 중국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죠. 그거와 관련된 뭐 종목들도 이제 가끔씩 반짝이고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일순간이지만 그래도 전체 흐름 자체는 아직 단기간의 우상이면서 화장품이나 바이오는 약하지만 IT 중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매매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CTK 코스메틱을 이제 보는 것은 뭐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최근에서 한 달간 거의 2달간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제 하락폭이고 이제 바닥권의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 차원인데 충분히 그 관심권에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화장품 하면 뭐 K 뷰티 그리고 뭐 글로벌 화장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CTK 코스메틱은 어찌 보면은 그 글로벌 브랜드죠. 뭐 로레알이라든가 샤넬, 에스티 로더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글로벌 그런 브랜드의 한 50여 개 이런 브랜드 이상이 대부분 이제 고객사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글로벌 그 브랜드를 뭐 제조부터 이제 판매, 뭐 쉽게 말하면 그 브랜딩부터 물류 기지 제공하는 전체적인 일괄적으로 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그 내용이 괜찮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뭐 주가는 빠져 있지만 이런 내용이 좋은 것은 바닥권의 흐름에서 치기만 하면은 꾸준한 상승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 보면은 왜 이제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랬던 게 작년에 그 영업 실적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올해부터는 다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하는데 작년에 그 FDA 그 공장이 그 승인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 늦어지면서 올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완료되고 나면은 어떤 그동안에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면세점으로 볼 때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게 뭐 우리 국내 화장품도 많이 팔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화장품의 매출의 신장이 훨씬 더 큰 게 그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CTK 코스메틱으로는 이 회사로서는 그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이제 화장품으로서는 호조세를 제가 몇 번 더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우리가 이제 소비세라든가 그리고 중국의 어떤 소비의 패턴의 변화 그리고 우리 한국 브랜드 K뷰티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이런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 전체적으로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CTK 코스메틱은 금년 들어서 절호의 기회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이익을 보더라도 뭐 작년하고는 뭐 막연히 틀리게 한 164원 한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52억이었으니까 164억에는 많이 그 증가되는 거고 과거에도 250억, 260억 이렇게 내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올해 이어가고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한 달 반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닥을 치고 오늘 반등을 시작하는데 바닥 친 건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해둔다 그러면은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지금 가격대에 좀 현재가 매수의 가격 전략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만 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장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많이 내렸었고 오늘은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박스권 장세가 계속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협상이 5월 말 그리고 6월 초에 이제 합의 가능성에 해외 시장 쪽은 좀처럼 이제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부활절 휴일에 들어가게 되면서 장의 이제 모멘텀을 조금 상실했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모두 약한 영향을 받으면서 반대로 이제 상승도 빠르게 나오지 못하는 박스권 시장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뭐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도 이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특검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나 의혹에 관해서 이제 기소 판단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진입이 되는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은 됐습니다만 업종과 종목별로
특별하게 이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국내적으로도 이제 테마주의 순환이 좀 보이고 있었는데 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업종과 종목별로 차별화를 보일 수 있어서 역시나 큰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채 박스권 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락을 시킬 만한 특별한 악재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고 상승에 대한 역시 큰 호재 같은 경우도 당장은 나오긴 힘들어서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이 좋은 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경제 지표가 단기 반등기 중국 쪽이나 뭐 미국 쪽에서 나오긴 했지만 당분간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경기가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해 보여서 확실히 실적이 좋은 업종이 없다라는 부분도 큰 걱정이고요. 그리고 경기 전반적으로 암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와 대형주에 대한 접근 자체는 좀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급락 시장이 굉장히 좀 자주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이제 급락을 한 상태라면 올해는 이제 많이 급락과 또는 많이 큰 급등의 장세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로 계속 조금은 짧게 보시는 게 좋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코스닥, 코스피 경기가 이제 맞물려서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지만 테마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마주들 중에서 상한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시세들이 나오고 그게 확산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대지 열병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시 미세먼지나 황사 관련해서 정책 관련주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나 신재생 에너지 쪽도 미세먼지와 연관돼서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업종이나 IT 업종들은 캘리포니아 반도체 지수가 지속적으로 이제 고가 신고가를 내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중국의 방문백, 관광 증가계 이런 부분들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까지 나오면서 테마주들이 계속 순환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신경을 쓰면서 짧은 매매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아쉽게도 이제 이지바이오를 추천을 드리기로 했는데요. 이지바이오가 아침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손 FNG를 제가 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급등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추천을 할 때도 대지 열병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을 했었고 이제서야 이제 정부에서는 얘기가 나오면서 수직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에서 동물 의약품 그리고 기능성 식품에 대한 원료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을 되었는데요. 사료 농장이나 육가공 식품 그리고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최근 대지 열병에 관한 사료라든지 먹잇거리 그리고 수입하는 데 부분에서 반사수혜나 관련주 사업들에 대해서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익성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중국의 대지 열병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작년 같은 경우 작년 8월에 중국 같은 경우가 8월에 대지 열병 여파로 공급량 부족이 확실히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가격대는 20% 이상 상승을 했고 중국의 최대 양돈업체는 그 짧은 기간 안에 6개월 동안 80%에서 100%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주가 급등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늦게 나온 편이죠. 실제 아프리카 대지 열병이 중국 내에서는 31개 자치구 중에서 28개나 퍼져나갔고 지금은 그 이상의 이제 파급력을 보이고 있는데 감염된 돼지를 모두 다 폐사 처리하면서 가격대 급등을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이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주변국인 몽골이나 베트남, 동남아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영향이고 국내 쪽에는 이제 북한을 통해서 멧돼지를 통해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점령 가능성으로 점쳐지게 되면서 국내 이제 돼지고기 가격대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차후에 이지바이오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다른 관심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최대 소비국인 만큼 올해 3월 달부터 해서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6월물이 연중 최고치를 보였고 중국에서 부족한 돼지고기를 최대 이제 수입국인 유럽국이나 미국에서 크게 수익이 늘면서 돼지고기 가격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산 수입 가격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중국 쪽의 내용들을 다 가격대가 올라가게 되면서 유럽이든 미국 쪽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이제 우리 쪽에서 수입할 물량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대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가 된다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던 미국산 돼지고기 물량이나 다른 쪽 물량들도 중국 쪽으로 다들 이동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돼지고기 가격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4월이나 8월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이기도 한데요. 이 상승세에서 특히나 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상장 양동 기업 중에서는 우리손 FNG나 팜스토리 이쪽이 이지바이오 계열사이고 그리고 선진이나 팜스코 같은 경우가 할인 계열 업체 관련이지만 자체 양돈 사업을 크게 하는 곳은 우리손 FNC 그리고 작년 이제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보였던 양돈 사업이나 관련 업종들이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1분기 급등한 매출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손 FNG의 최대 주주인 이지바이오 역시나 우리손 FNG가 지금 거의 70-80% 이상 급등을 한 부분들을 본다면 추가적으로 동반 상승세가 가능해 보입니다. 차트로는 3월 중순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돼지열병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손 FNG가 대장급 역할을 조금 했었습니다. 추천드린 이후에 급등을 좀 많이 보였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국내 정부에서도 최근 북한을 통해서 점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를 하면서 이제서야 우리손 FNG에 대한 관련주와 그리고 반사수혜주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급등세에 의해서 이제 7,800원대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이지만 오늘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좀 무리한 상승세를 따라잡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테마주들의 순환세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현재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대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매수가는 7,300원에서 7,150원 그리고 손절가는 어쨌든 변동폭이 좀 크긴 하지만 제시를 해드리면 6,8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800원대가 돌파가 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니까 1차 목표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